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문다희 씨의 불법 숙박업소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가지고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숙박업소와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의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문다희 씨가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운영했다라고 믿지는 않으시겠죠? 실제로 이제 그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그 주택 같은 경우는 문다희 씨가 혼자 운영했던 게 아닙니다. 애당초 이제 그 부동산을 우리가 구매하면은 등기 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렇죠? 부동산 등기를 등록하는 것도 문다희 씨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모 씨라고 하는 청와대 당시 비서관이 그거를 했었죠, 그렇죠? 지금 뭐 조국혁신당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등본을 등록했다라는 게 검찰의 지금 입장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김정숙의 옷에 대해서 그 담당을 했었던 양이네스라고 하는 사람, 그 양이네스가 또 뭐랬습니까?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그 이제 그 에어비앤비로 돌렸으니까 매달 이제 한 몇백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텐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문다희 씨가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받게 되면은 뭔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이네스가 그 돈을 걷어가지고 그 돈을 양이네스 통장에서 문다희 씨 통장으로 보냈다. 이게 또 검찰이 지금 수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평동에 지금 다가구 주택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동원이 됐던 거예요?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이 그런 식으로 동원이 됐습니다. 하물며 제주도 별장은 어떻겠으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던 이 영등포에 있다라고 하는 오피스텔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별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게 지금 뭐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으니까 글자 그대로 문달 씨가 그거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반드시 관리할 법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영등포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문다일 씨가 이거를 철저히 숨겨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영등포 오피스텔을 구매했던 거는 벌써 한 3, 4년 정도 시간이 됐는데 이제서야 그게 드러나게 된 것도 시민분들이 이제 그 민원 같은 거를 넣고 야 이게 문다희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민원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문다희가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재산 내역 공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그 대통령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다희 재산 내역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던 것인데 시민의 제보를 통해 가지고 영등포의 오피스텔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거를 꽁꽁 감추고 있었던 게 문다희입니다. 그러면 이 영등포의 오피스텔의 수익금은 도대체 어떻게 받았을 것이며 제주도 별장의 에어비앤비 수익금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받았을까? 양평동 같은 경우는 그 신모 씨라고 하는 비서관과 그다음에 양이네스를 통해 가지고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두 개의 공유 숙박업소의 이 수익금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을까? 사실 여기에 포커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참으로 진짜 깝깝하게도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주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양평동은 그렇게 했는데 제주도랑 영등포에 있는 거는 문다희 씨가 뭐 수익을 직접 받고 자기 계좌로 직접 받고 자기가 직접 관리했다? 이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문다희 씨가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서모 씨, 그 서창호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서창호 씨가 이 두 가지를 운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애당초 그 서창호 씨가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뭐 이게 뭐 국가 안이랑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철저히 숨겼었습니다. 거의 뭐 극비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문다희 씨가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이제 이혼을 했는지 그게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어림잡아 우리가 이제 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2019년도 정도, 2020년 정도 요때 정도쯤에 이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문다희가 이제 그 태국에서 태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제 귀국할 때 그 직전에 이제 그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혼하고 난 뒤에 청와대 관저에 기어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서창훈 씨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혼 자체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위장 이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 위장 이혼이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문다희랑 서창호가 이혼했습니다. 문다희 아버지는 누구예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난 뒤에 서창호 씨가 대통령 관저에 문다희랑 같이 거주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때 문화일보 기사를 보게 된다면은 서창호 씨 같은 경우는 청와대 관저를 들락거렸다라고 하는 게 보도가 이미 됐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이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서창호 씨는 그냥 뭡니까?
그냥 일반인인 거예요. 아무런 그냥 뭐 그게 없는 민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 같은 민간인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 가지고 나 좀 살겠소이다. 이러면 그냥 바로 쫓겨나거나 구속이 되겠죠. 그쵸? 서창호 씨 같은 경우도 다른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이혼을 한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꼴도 보기 싫을 법한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또 법적으로 민간인인 것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청와대 관저에 가가지고 문다혜 씨랑 시간을 같이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서창호라고 하는 사람은 이혼을 하긴 했지만 문다혜랑 동거 생활을 계속해가지고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서창호에 대해 가지고 타이스타제 등등등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도 서창호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언론들이 서창호 씨에 지금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모든 지금 의혹의 핵심적인 사람이 서창호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미 그 친문, 친노였던 청와대 이제 그 비서관 또한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에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서창호 씨가 토리게임즈라고 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던 것도 문재인이가 직접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이미 그 증언까지도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게임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타이스타젯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그런 식으로 생활비를 주기 위해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이상직이가 중진공 이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모든 논란의 핵심적인 사람이 서창호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서창호는 지금 쥐뿔도 안 보여요. 언론들이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한 발 늦게 지금 이제 그 영등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민원을 갖다가 시민들이 한 수십 건을 넣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경찰이 수사를 안 하냐? 이거 왜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것이냐? 그제서야 지금 이제 언론들이 한 발짝 두 발짝 늦게끔 지금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를 지금 공론화를 시키고 있는 것인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논란의 모든 지금 중심에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의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지 뭐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창호가 그런 식으로 가짜 이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혼의 목적, 가짜 이혼의 목적은 간단해 보여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절세와 관련된 그런 혜택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를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의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불거지게 불보듯 뻔하다 보니까 그 수사의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 가지고 위장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문다혜가 이번에 이제 영등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22일까지도 투숙객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22일이라고 한다면 언제입니까? 경찰 조사를 18일에 받았으니까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직후에도 문다혜 씨의 그 에어비앤비가 계속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다혜가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문다혜 씨가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소시오패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막 이렇게 지금 막 온데방데 지금 막 음주다라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 뭐 에어비앤비 관련된 거에다가 공지까지 보내가지고 사촌이라고 해라, 사촌집이라고 해라, 이런 것들을 시킬 만큼 여유가 있다? 물론 이제 그 문재인의 딸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소시오패스 능력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뭔가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고 이 제주도 별장이 됐거나 오피스텔 같은 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을 것이다. 뭐와 마찬가지로 양평동 다가구 주택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인물이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동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서창호 씨가 그 주인공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사진 한 가지 보여주시면 영등포에 이제 그 구청 직원들이 드디어 영등포 오피스텔에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실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근데 이제 문제가 안에 이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제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구청 직원들의 반응인데,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물증이나 증거 자료가 잡혀야지만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다. 점검을 몇 번 했는데 폐문부제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 의뢰를 못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죠. 왜? 애당초 증거는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문 따고 들어가야지 실제로 에어비앤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냐고요. 바보냐고요. 에어비앤비에 등록이 돼 있으면 에어비앤비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후기까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쓰고 있다라는 게 명명백백한 것인데, 영등포 지금 구청이 됐거나 영등포 경찰이 됐거나 제주도와는 다르게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언론들이 뒤늦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나니까 부랴부랴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건 뭐
무슨 뭐 또 논란 생기겠네. 그 공무원들 특징 아닙니까? 그제서야 이제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문 닫고 들어가 가지고 뭐 그 실제를 다 탐방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사를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할 만을 하니까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후기가 넘쳐나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오른쪽에 지금 있는 복층 구조 저게 이제 뭡니까? 영등포에 있는 그 오피스텔 그 모습 아니겠어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실내까지도 지금 자세하게 찍혀 있는데 저 구조랑 오피스텔 구조 맞는지 보면 되는 것이고 아니 외관까지도 찍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어딘데요?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후기까지도 다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130명 가까이나 이거 지금 이용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역에서 가까워 강력 추천한다. 저게 어딥니까? 영등포역에서 1분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문다이시 오피스텔 다른 데가 어디겠냐고요. 이번에 진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왔던 게 제가 이제 그 서창호 씨가 이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심했던 이유도 이제 그 채널A 팀에서 그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영등포 직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누군가가 나오는 거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얘기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그 기사 보여주시면 에어비앤비 들어오신 건가요? 물어봤더니 사촌 동생 집이다 이랬버려요. 아 사촌 동생 보러 오신 거군요. 이랬더니 네 하고 그냥 나갔죠. 근데 뭔가 좀 기자가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다시 물어봤던 거예요. 아, 진짜로 이게 사촌 동생 집이 맞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투숙객이 실토하는 게 뭐야? 사촌 동생이 아니고 사촌 동생 집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 혹시라도 물어보면 그렇게 하라고. 이 무슨 말입니까? 문다일 씨가 에어비앤비로 그거를 등록을 해놨을 때 공지사항 같은 데다가 뭐라고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이거 에어비앤비라고 하지 말고 사촌 동생 집이라고 하십시오. 명명백백하게 그러니까 문다의 본인 스스로도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촌 동생 집이라고 둘러대라 라는 식으로 시켰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 투숙을 했던 분이 보니까 2주 전에 예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2주 전이라고 한다면 언제입니까? 이게 한 10월 10일, 10월 한 뭐 9, 10, 11, 12 뭐 요 정도 이제 라인이 될 것인데 그때라고 한다면 언제겠습니까? 문다일 씨에 대해서 논란이 완전히 지금 막 전국적으로 다 퍼지고 있었던 그 시기 아닙니까? 그 시기에 문다혜 같은 경우는 자기와 관련되는 논란을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정리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이거를 갖다가 사촌 동생 집이라고 얘기해라. 이따위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투숙객한테 요구할 만큼 그렇게 뻔뻔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까지도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을 동원해서 수익금을 챙기고 관리했던 게 문다혜라고 한다면 제주도 별장을 혼자 운영했겠습니까? 혼자 자기 계좌로 수익을 받았겠습니까? 영등포의 오피스텔 사촌 동생 집이라고 둘러대라 이런 식의 요구까지 하는 문다혜가 그거를 갖다가 자기 계좌로 수익금을 받고 자기가 운영을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높은 확률로 누군가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고 검찰이 수사를 해봤을 때 청와대 행정관과 그 비서관이 이 두 가지는 관리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개를 관리했던 제3의 인물은 과연 누굴까? 제가 봤을 때는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동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서창호 씨가 그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